이렇게 반장님의 지난 타깃주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 속에서 용의주들 하나씩 찾아 검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용의주로서는 네이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이버 오늘장 개장 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반장님?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호실적도 나와줬고요. 그리고 기술에 대한 성과, 그리고 성장성까지 너무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가 이제 AI 네이티브 기업으로 진화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색, 커머스, 결제, 콘텐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서비스의 모든 곳에 AI를 심으면서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죠. 이제 네이버는 단순히 포털 사이트가 아니라 AI로 작동하는 인터넷 생태계로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서 그 변화가 숫자로 드러났고 AI가 만든 혁신의 결심,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AI 경제를 직접 설계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선 네이버 같은 경우 3분기 매출은요 3조 1,38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706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광고나 커머스, 그리고 핀테크, 콘텐츠 등 전 사업 부분이 AI 기반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서치 플랫폼 부분 같은 경우는 AI 광고 솔루션과 피드 서비스 확대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6.3% 성장을 했고, 커머스 매출은 엠배송이라든가 개인화 추천 강화를 통해서 35.9%나 급증을 했습니다. AI가 데이터 추천과 그리고 광고 매칭 효율을 높이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AI 브리핑이나 AI 쇼핑 탭, 그리고 그 쇼핑 탭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자가 3천만 명 이상을 확보하면서 네이버 서비스 전반의 질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는요, AI를 활용한 플랫폼이 아니라 AI가 주도하는 플랫폼으로 전환을 가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시장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두나무의 전략적 제휴 가능성인데, 사실 주식 교환을 통한 합병설이나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식 거래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죠.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없지만요. 네이버는 이미 암호화폐, 블록체인 생태계와의 연동을 위한 기술 인프라를 준비 중이고, 국내 최대 결제 생태계와 1위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결합은요, 실물과 디지털 경제의 완전한 연결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커머스 결제, 그리고 광고비 정산, 그리고 크리에이터 수익 지급, 그리고 글로벌 송금이나 웹툰 결제까지 네이버 생태계의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 기반에 확장될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 협력만으로도 밸류레이션 상향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미래 산업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약 1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GPU라던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물리 기반 피지컬 AI 등 핵심 기술에 과감히 베팅을 하고 있는데, GPU만 해도 1조 원 이상 투자 계획이면서 엔비디아로부터 GPU 6만 장을 확보를 했고요. 또한 이제 GPU를 외국 기관에 서비스용으로 공급하는 GPU 애저 서비스 시스템을 확대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국내 AI 인프라 생태계 국가 플랫폼 역할까지 담당을 하고 있죠. 정부의 이제 인공지능 전환 정책 사업에 네이버가 적극 참여 중이고요. 어떻게 보면 국가적 AI 인프라 구축과 그리고 글로벌 진출의 양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만큼 네이버는 서비스 기업에서 기술 인프라 기업으로 체질을 변환하면서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견고한 흐름을 좀 나타내면서 눌림목을 잘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두나무 제휴 소식이 한 차례 급등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AI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주면서 조정이 잘 나온 상태에서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역시도 기관의 수급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만큼요, 전고점 29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2차 시세 분출이 나아질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네이버는 이제 단순한 검색 포탈이다라기보다는요, AI로 세상을 읽고 블록체인으로 경제를 설계하면서 GPU로 미래를 구축하는 기술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제 실적은 확인했고 신사업의 문을 열려 있고요. 그리고 AI 경제의 첫 번째 승자가 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네이버였습니다. AI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네이버입니다. 주가 전고점까지도 시원하게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 걸어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네이버였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는 에코프로비엠 골라주셨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 실적 발표 후에 오히려 주가는 하락 쪽으로 돌려내는 모습이 나타났더라고요, 반장님.
네. 다만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잘 방향성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양극재 시장의 중심축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성능 하이니켈에서 그리고 중저가 LFP 그리고 미드니켈로 옮겨가는 변화의 한가운데서 그 균형점을 가장 잘 잡고 있는 기업이 바로 에코프로 BM이죠. 3분기 매출은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못 미쳤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상회하면서 내실을 입증을 했습니다. 전기차는 잠시 쉬어갔지만요. ESS와 전동공구가 공백을 메웠었고 해외 법인 투자 이익까지 더해지면서 흑자 기조는 견고했습니다. 숫자 이상의 신호, 그러니까 바로 전략적 전환의 성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에코프로 BM의 3분기 매출은 6,2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한 19% 이상 성장을 했는데 컨센보다는 좀 적게 나왔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07억 원으로 뚜렷한 흑자 기조로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제 영업이익 예상치가 훨씬 뛰어넘는 수익성 관리 능력을 좀 입증을 했고 이번 실적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매출이 좀 적게 났던 이유는요. 유럽 전기차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나 아니면 비전기차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달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전동공구나 ESS용 양극재 매출이 전년 대비 21% 넘게 증가하면서 실적을 방어를 한 거고요. 또한 이제 인도네시아 니켈 투자법인에서도 418억 원의 투자 이익이 반영되면서 영업 외 손익도 개선이 됐습니다.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 지분율이 25%로 미국의 PFE 기준을 충족해가지고 미국항 공급에도 전혀 제약이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에코프로 BM은 전기차 부진 속에서도 다변화된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해외 투자를 통해서 흑자 체질을 공고히 한 분기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프레 비행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 양극재 글로벌 1위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시장의 변화에 맞춘 포트폴리오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중심은 이제 고가 전기차에서 중저가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 중인데 이에 따라서 회사는 고전압 미드니켈이나 아니면은 LMR 그리고 LLF 양극재 개발을 완료하고 주요 글로벌 고객사의 테스트 단계를 진행하고 있죠. 특히 이제 미국의 ESS 수요 확대와 그리고 PFE 규정을 인해서 어떻게 보면 비중국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에코프로 BM의 전략적 방향성과 정확히 일치를 하는 겁니다. 현재 이제 오창 공장에서 4,000톤 규모의 LFP 양극재 라인을 운영 중이고 있고 차세대, 3세대 이제 무전고체나 4세대용 신소재 제품도 개발 완료된 상태다 보니까요. 여기다가 이제 미드니켈과 그리고 LMR 제품 같은 경우는 각각 27년과 28년에 양산을 앞두고 있으면서 하이니켈 중심에서 벗어나서 가격, 수요, 균형형 구조로 변화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는 이제 시장 리스크를 줄이고요. 글로벌 수요 흐름에 선제 대응하는 체질 전환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다 보니까 11월 달에 헝가리 양극재 공장 완공을 마치면서 내년 2분기부터 이제 본격 가동을 시작할 건데 이는 이제 국내 양극재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유럽 현지 생산 기지로 전략적 의미가 크죠. 이후에 이제 2027년서부터 시행된 TCA에 따라서 배터리셀 기준 역내 이제 가치 비율이 65% 미만의 경우에는 1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죠. 즉 이제 유럽 내 생산 기지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요 비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헝가리 공장을 통해서 이러한 규제 환경에 대응하는 선제적 투자로 향후 이제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현지 공급 파트너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 진출한 중국 업체들 역시 그 역내 부품 의무적으로 조달을 해야 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에코프로 BM의 소재 공급망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주가는 지난 이제 한 차례 슈팅이 나와줬었죠. 10월 달에 2차 전지들 반등 속 실적 확인 속에서 슈팅 이후에 천릴리 구간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오늘 급락 속에서도 반등은 좀 기술적으로 잘 붙어준 상황이고 지지라인들 이탈 없이 무엇보다도 외인 기관의 수급들이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번에 되돌림 흐름이 잘 만들어진다면 2차 시세 분출이 언제든지 나아질 수 있는 만큼 18만 원대 여기 정고점 부분을 얼마나 강하게 뚫어주느냐 여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례보험의 에코프로 BM은 단기 실적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전기차 부준의 그늘 속에서도 ESS나 전동공구가 매출을 지탱해줬고 중저가 시장 대응과 그리고 글로벌 생산망 확충으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죠. 배터리의 제2막이 열릴 때 그 중심에서 기술력과 확정력을 모두 갖춘 기업만이 일어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용의주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흑자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주가 18만 원 선도 넘겨낼 수 있을지 기대 한번 걸어보시죠.